세상은 넓고 정보는 많지만 그 중에서 찐 정보를 알려드리는 고품격 차이나는 골프 토크쇼 차이나는 골프 클래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JTBC 골프 아나운서 이나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골프 업계는 눈부신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젊은 골퍼, 저 같은 골린이들도 많이 생겼고요. 골프장은 요즘에 예약이 힘들다고 할 정도로 많은 골퍼분들께서 골프장을 찾아주시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골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많기 때문에 이제 JTBC 골프 매거진을 주최로 해서 이곳 서울 프렌즈 스크린 한남에서 골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 차이나는 골프 클래스의 주제는 골프에 대한 찐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차이나는 골프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정말 쉽지 않은 패널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이분은요. 아마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자마자 많은 호응이 쏟아질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게 되신 스마일킨, 한국과 일본 프로 통산 14승을 달성한 골퍼 김하늘 프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그리고 이분 여러분 한 번쯤 들어봤을 광고예요. 이 광고 아시죠? 꾹꾹 하세요. 이 광고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골프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유튜브 채널 나쁜 골프를 운영하고 있고 또 골프의 기쁨, 최근에는 나쁜 골프라는 책까지 출판을 하신 강찬욱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다음 전문가는요. 골프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아주 찐으로 풀어주실 분입니다. 이분의 칼럼 제목이 시리어스 골프예요. 그래서 정말 시리어스하게 깊은 통찰력과 그리고 재미를 모두 갖춘 골프에 대한 이야기 풀어내주실 김태훈 칼럼니스트 소개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요. 골프 기자 경력만 20년. 또 필드를 종횡무진 누비면서 경험하고 느낀 비하인드 스토리를 아주 재미있게 풀어주실 JTBC 골프 매거진 이지연 편집장님 함께합니다. 저는 사실 골프를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골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역시도 뭔가 좋은 정보를 많이 얻고자 기대를 하고 왔는데요. 사실 저 같은 골린이가 지난해 정말 많이 생겨났어요. 거의 골린이 생성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골프를 시작하게 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SNS 같은데요. 이제 예전에는 골프가 내 골프가 아니고 남이 하는 것, 다른 사람, 이를테면 사장님, 이사님, 이상이 하는 거였다가 이제 SNS를 통해서 자꾸 플렉스라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네. 자꾸 이제 사진들이 막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쟤도 골프를 쳐? 그 쟤가 치는데 나도 쳐야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대리가 치는데 나 과장님 내가 안 치면 되나? 이게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사실 이걸 우리가 대중화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이제 대중화라는 거는 쉽고 편하게 쳐야 되는데 이제 사람만 많아진 거죠. 지금 상태는 이제 그렇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골린이들 옷 2벌 가져가서 사진 2번 찍고 오고 그다음에 옷 빌려서 또 가져가서 입고 그걸 또 SNS에다가 바로 안 올려요. 이렇게 한 달 전에 하나 딱 올렸다가 한 달 지나서 똑같은데 이제 딱 그래서 이제 올리고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제일 큰 게 특히 인스타그램. 네. 그래서 남의 골프가 그러니까 예전이 난 마이 골프라면 지금은 이제 마이 골프로 인식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골프장 캐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즘 골린이들이 골프장에 오면 나갈 때 옷을 입고 또 나이놀이 끝나면 또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그늘집마다 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이 골프를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들이 잔디를 밟으면서 나가서 패션쇼도 하고 정말 이제는 골프가 즐기는 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약간 놀이문화? 이런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정말 주변 사람들 보면 의류값 진짜 많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옷을 옛날에는 그냥 저는 아무 폴로 티셔츠에다가 모자 쓰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김한일 프로는 또 필드에서 자주 나가셨을 텐데 필드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있었을까요? 확실히 연령층이 많이 낮아졌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사실 인플루언서들이 해외여행을 가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어디 가서 거기에서 막 여행 간 사진들을 올려서 뭔가 사람들이 보고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뭔가 자꾸 해외로 자꾸 나가게 됐었는데 그게 아예 막히다 보니까 이제 인플루언서들 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골프장에서 예쁜 옷 입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게 뭔가 유행처럼 됐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젊은 여성들도 골프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게 뭔가 운동을 배워라지라기보다는 그냥 나도 푸른 잔디밭에 나가서 예쁘게 옷 입고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다라는 인식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하늘 프로 스타일 따라하는 사람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저도 최근에 들은 건데 골프 옷을 빌려주는 곳이 생겼대요. 맞아요. 어플도 생겼어요. 네, 그래서 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근데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한 벌 제대로 사려면 거의 50만 원 정도 될 텐데. 근데 뭐 저희야 골프장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뭐 계속 이걸 믹스 매치해서 입을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게 아니니까 사실 조금 힘들긴 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정말 발 빠르신 분들이 또 이렇게 골프 옷을 렌탈해주는 샵을 차렸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네. 혹시 김하늘 프로 골린이가 작년에 얼마나 늘어난지 수치상으로 추산 아세요?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골프 인구가 2020년 기준으로 515만 명 정도 된다라고 KB 경영연구소에서 추산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신규 인구가 46만 명이었고 46만 명 중에 이제 골린이라고 하면은 보통 3년 이하의 이제 골프를 시작한 지 3년 이하의 그런 골퍼들인데 그 골린이가 65%. 제가 숫자를 또 산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약 29.9만 명. 네,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사실 골프 용품 시장이 코로나가 처음에 터졌을 때에는 굉장히 쭉 쏟을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많은 골퍼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이제 클럽을 구하는 것조차 최근에 힘듭니다. 없어서 못 산대요. 그립이라든가 샤프트에 대한 수요 예측이 전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뭐 내년은 좀 나아지겠지만 어찌됐건 당분간 이렇게 늘어난 골퍼들에 대한 장비는 에 대한 수요는 계속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김한일 프로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올해 유튜브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다들 구독하셨나요? 하셨어요. 지금 감사합니다. 보니까 팬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예쁜 얼굴도 나오지, 김한일 프로의 일상도 나오지, 골프도 나오지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유튜브의 인기가 뜨거운데 또 김한일 프로님도 그렇고 강찬욱 대표님도 유튜브를 하시고 김프로님 같은 분이 시작하면 저는 상대적으로 또 약해지는 거 아니죠. 경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근데 저는 이제 두 분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 유튜브로 골프를 참 많이 봤고요. 많이 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쁜 골프를 본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왜 레슨만 할까? 그리고 왜 그 라운드 로그만 할까? 저 사람들끼리 저렇게 치는 게 과연 재밌을까? 왜 매너 얘기는 안 하고 우리 막 가슴 아팠던 뭐 그런 이야기들은 왜 안 할까? 이 골프 안에 너무나 많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채널을 만들게 됐고요. 또 채널 이름이 나쁜 골프예요. 혹시 이 채널 이름의 뜻이 있을까요? 왜 좋은 골프라고 안 하냐고 네. 뭐 그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냥 막 얄미워 죽겠어요. 저는 골프가 막 안 되고 막 채 집어 던지고 싶고 근데 막 좋은데 막 무슨 나쁜 남자 나쁜 여자처럼 너무 사랑하는데 막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퍼팅 이거 한 번에 넣어야 되는데 막 3퍼팅 4퍼팅하고 너무 얄밉고 뭐 하여튼 괘씸해서 골프를 좋아하긴 하지만 골프가 너무 괘씸해서 그냥 이름을 나쁜 골프라고 줬죠. 김하늘 프로의 제가 유튜브도 구독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한테 왜 만들었냐라고 했더니 본인이 얘기를 해요. 유튜브에서
제가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고 털털한 사람입니다. 근데 필드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어서 늘 웃기만 했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진짜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호응이 되게 좋았죠. 네, 많이 망가지고 있다고. 다들 이제 친구들이 너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정도로 망가질 줄 몰랐는데 정말 쌩얼이 나와서 너무 놀랬다고. 또 김태훈 칼럼니스트님은 그 시리어스 골프라는 칼럼을 통해서 또 굉장히 장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른 다양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계세요. 보면은 뭐 골프볼의 성능, 클럽의 발전사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아이템은 대체 어디서 찾으시는 건가요? 글쎄 그 아이템을 찾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한번 시작을 하면은 써내려가는 건 좀 쉬운데 제목 쓰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대부분은 이제 저 스스로 골프를 즐기기 때문에 저랑 같이 하는 동반자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요. 예, 동반자들이 나 클럽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볼을 바꿔야 될까? 혹은 뭐 이럴 때 규칙은 어떻게 적용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아주 짧게 메모를 했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컬럼을 일주일에 하나씩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골프 쪽으로 많이 컨텐츠를 만들고 계세요. 또 예능에 많이 출연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몇 번의 컬럼에서 다루긴 했는데 그런 예능들에서 조금 올바른 정보들, 올바른 용어들이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뭐 2019년도에 바뀌었던 골프 규칙들에 대해서도 아주 일부라도 조금씩 숙지하는 노력을 하시면 어떨까. 네, 근데 정말 보시면 유용한 정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또 칼럼이 JTBC 매거진, 골프 매거진에도 나오고 저희도 찐 정보 진짜 많이 주시고요. 시리어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도 뭐 통찰력도 있고 재미도 있고 네. 이분도 아주 재밌는 분이에요. 워낙 대단하신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긴장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을 대표해서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 저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지난 11월에 은퇴를 하셨잖아요. 사실 너무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드에서 더 뵙고 싶고 그랬는데 꼭 은퇴를 하셔야만 했는지 또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다들 정말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세요. 네, 너무 아쉽다. 좀 더 하지. 더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더 이상 골프 치는 방송에 못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만두고 방송을 해야겠구나. 네, 뭔가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잘했었으니까 과거에 너무 잘했었으니까 더 이상 경쟁이 안 된다고 느껴서 이제는 좀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골프를 되게 오래 하고 싶다는 생각은 원래부터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기가 그래도 조금 젊을 때 그만두고 좀 제2의 인생을 가는 게. 강찬욱 대표님은 그 책을 첫 번째 책이 이제 골프의 기쁨이었고요. 그 뒤로 책을 또 내셨어요. 나쁜 골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가 봐요. 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고요. 저는 이제 그 골프가 단순히 기술이라기보다는 그 골프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저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골프장 밖에서 필드 밖에서 좋은 사람이 필드 안으로 들어가서 나쁜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필드 안에서 좋은 사람은 필드 밖에서 절대 나쁜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골프장 안에서 좋은 사람이 저도 저 책을 쓰면서 그런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 그리고 필드 안에서 좋은 사람이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다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일 텐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다 보니까 한 권에 좀 모자란 것 같아서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골프장에서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은 밖에서도 좋은. 그 아마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그거는 뭐 근데 분명히 이 사람 좋은 사람인데 왜 골프장에 가면 사람이 저렇게 바뀔까? 저희 아빠도 네. 남자친구 생기면 골프 한번 데리고 나가야 된다고. 아. 그랬어요. 정말로. 술 마시기 맞아요. 전에. 네, 골프장 나가서 한번 뭐 시합해보고 내기해보면 나온다고. 그 스코틀랜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냥 어떤 사람을 아는 데는 3시간의 라운드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님이 이렇게 한 첫 티샷하고 한 홀만 돌아도 그냥 바로 뭐 견적 나온다고 그래야 되나? 김프로는 어떤
필드에서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하세요? 저는 제가 워낙 너무 이렇게 승부만 했잖아요, 골프장에서.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되게, 막 경치도 보고, 막 골프를 이렇게 막 즐기는 분들 보면은 되게 부럽고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나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네. 혹시 그러면 은퇴하시고 나서 간 라운드에서는 좀 재밌게 치셨나요? 이게 진짜 웃긴 게 못 내려놓더라고요. 아직도 선수 마인드가 있어서, 물론 진짜 아직 며칠 안 됐지만, 연습도 안 하면서 안 맞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이 치는 이제 친구가 골프 선수는 아니었는데, 너 몇 년 갈 것 같다 이러더라고요. 자, 이제 김태훈 칼럼니스트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근데 주로 장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골퍼들한테 장비는 정말 애증의 관계거든요. 한국 골퍼들 굉장히 좀 특이한 특징들이 좀 있는데 굉장히 좀 귀가 얇고요. 맞아요. 예, 옆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서 좋아 보이면 그냥 선택을 하거나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약간 모순된 데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발을 사거나 골프 의류를 살 때는 본인이 직접 입어보고 나한테 어울리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게 되는데 장비는 유독 그냥 남이 좋으면 좀 추천을 받거나 이런 거 있는데 반드시 본인이 노력을 좀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좀 뭐 피팅을 받는다던가 직접 쳐본다던가 뭔가 체험을 하고 나서 그 장비를 구매하기를 바라고요. 이재현 편집장님은 그동안 뭐 20년 동안 필드를 나가셨잖아요. 좀 기억에 남는 일화나 프로 선수 있을까요? 사실 아주 기억에 남는 선수는 뭐 당연히 여기에 있는 김하늘 프로. 답정너 아닌가요? 네, 아니, 김하늘 프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신인 때부터 봤어요. 신인 때부터 봐서 사실 뭐 여행도 같이 갔었고 뭐 정말 많은 얘기도 했고 이 선수의 그 희노애락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골프 선수도 역시 늘 아주 정상급 선수였지만 뭐 한국에서 대상, 상금왕 모든 최저 타수상을 다 탔으니까 아주 정상급 선수였지만 이런 선수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하늘 선수의 또 슬럼프도 받고 또 최고의 순간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고민도 많이 나누고 하면서 밥도 먹고 하면서 정말 정이 많이 들었는데 그 선수로서도 또 한 인간으로서도 그 과정들을 이렇게 넘어 오면서 지금은 정말 25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어른스럽잖아요. 굉장히 이제 인생을 많이 산 것 같은 그런 연륜, 깊이, 주위를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김하늘 프로와의 그 지나간 시절이 은퇴 또 하고 나니까 굉장히 좀 그게 짠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투어를 뛸 때 정말 막 상금왕 하다가 드라이버 입수로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언니가 저랑 전화 통화하고 막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언니는 정말 다양한 선수들을 인터뷰를 많이 했잖아요.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만나는 친구들밖에 안 만나니까 그 뭔가 대화의 그 벽이 되게 뭔가 낮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언니가 막 그런 얘기들 해주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프로를 만났었는데 그 프로가 뭐 이렇게 드라이버 입수 때문에 고생했을 때 이렇게 했다더라, 이렇게 해봐, 막 이런 얘기를 해줘가지고 사실 그게 진짜 많이 힘이 됐었거든요. 정말. 이제는 조금 심도 깊게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2022년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골프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게 좀 이슈가 될까요? 크게 바뀔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통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린피도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조짐은 2019년 가을부터 있었고요. 그 코로나가 하기 전부터 조금 그때부터 늘어난 거죠. 골린이들이 늘어났고 그리고 지금 보통 얘기를 10,000명 정도가 예전엔 해외에서 골프를 쳤다. 그러면 10,000명이면 2,500 팀으로 따지면 2,500팀 정도가 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골프장을 만약에 500~600개라고 놓고 보면 그래봐야 티당 몇 개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지금도 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막 지금 증오와 막 이 분노에 차서 코로나만 빨리 하면 막 다 나갈 거다. 그러면 이거 쟤네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지 않을까? 예를 들면 2003년, 4년에 골프 붐이 일어나서 그때도 그린피가 되게 비쌌는데
그 현상이 지금 다시 오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정부가 지금 이제 뭐 청원도 막 들어가고 그래서 좀 어떻게 규제를 할 것이냐, 특히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그럴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저는 그렇게 더 늘 것 같은데요. 골프 골린이들은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골퍼 인구가 좀 줄어든다거나 이런 예상은 전혀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봄이나 이럴 때는 오히려 좀 겨울 동안 눌렸던 수요들이 오히려 또 폭발적으로 또 봄에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 올해 골프를 친 친구들이 최근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네, 이제 골프를 치는 것이 어렵고 또 나가더라도 너무 이제 고생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겨울 골프가. 그래서 그 봄을 굉장히 기다리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뭐 스크린 골프로 유입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어찌됐건 뭐 수요 자체가 내년에 갑자기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이 추세는 어느 정도는 계속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골퍼분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골프장들이 물 들어올 때 노젓자 이런 마인드로 굉장히 좀 그린필이 올려서 폭리를 취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좀, 네. 네, 대부분이죠. 이런 골프장들이 앞으로도 이럴까요? 골프장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골프장 대표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자꾸 그린피를 올리십니까? 라고 했더니 옆집에서 올리니까. 그러니까 옆집에서 그린피를 올리는데 우리가 안 올리면 우리만 뒤처지는 것 같고 좋은 골프장일수록 그거에 동참한다는 이상한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또 시장 논리상 수요가 지금 워낙 공급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정말 안타깝죠. 저희 최근에는 뭐 레슨이나 이런 거에서도 레슨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프라이빗 룸에서 선호하시는 사람이 많아지기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떨까요? 골린이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또 정말 좀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프로들은 막 대기가 10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듣고도 진짜 너무너무 놀라웠고 이제는 뭐 내가 원하는 프로한테 받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라는 또 생각이 드니까 또 그런 것도 너무 좀 신기하게 생각했고, 그리고 스크린 문화가 되게 많이 발전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 어디 술 마시러 가자 이거였는데 이제는 야, 밥 먹고 스크린 한번 치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스크린 연습을 좀 해서 친구들이랑 어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대중화되고. 레슨 시스템이 바뀌면서 프로들한테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생겼죠. 예전에 그 드라이빙 레인지가 이제 땅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게 이제 다 없어지면서 프로들이 갈 데가 없었던 그 시기가 한 2년, 1년 정도가 있었다가 그게 이제 다 스튜디오처럼 이제 해서 지금은 뭐 그 인스타그램에 요구? DM? 이렇게 하고 요구 주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골린이라는 요즘 인스타그램 얘기 많이 하시니까 인스타그램의 11월만 기준으로 골린이라는 그 단어 해시태그가 79만 건 정도. 근데 그 6월 말에 한 40여만 건이었는데 거의 100%가 늘어나는. 네. 그 정도로 그들의 이 관심사가 대부분이 웨어, 말씀하신 대로 용품 그런 것들, 놀이 문화, 뭐 필드는 사실은 근데 라운드를 안 하러 가시는 골린이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나가서 나들이하고 예쁜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피크닉 가듯이 네,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레슨도 모바일로도 레슨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런가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경험해 보진 못했는데 딱 들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스윙을 찍어서 이제 보내고 그걸 분석해주고 뭐 이런 형태로 좀 포탈이나 이런 디지털 쪽에서 많이 이제 뭐 티칭 프로들이 본인을 이제 직접 PR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영상만으로 가능할까? 이게 온몸의 근육을 쓰는, 온몸의 관절을 쓰고 이런 거에서 뭐 흔히 표현하기를 프로들이 720도 회전 운동이다. 상체가 이렇게 한 바퀴, 또 하체도 마찬가지로 회전해서. 근데 이거를 영상으로 다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게 1인칭과 3인칭의 차이가 아닐까? 내가 직접. 그래서 저런 시장도 물론 시간이 없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좀 뜰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직접 만나서 대면을 하는 그런 시장 역시 양립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이제 저희가 골프를 좀 어떤 마음으로 즐겨야 할지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프가 진지하게 쳤을 때 즐거움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4명의 동반자가 어찌됐건 개인 플레이 같지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서로 주고받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 상대방에게 최대한 매너 있고 예, 진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골프를 치는 거가 저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저도 이제 지연 편집장님이랑 여름에 라운드를 갔었는데 그때 제가 3번째 라운드였어요. 그래서 매너를 좀 못 지켰던 거예요. 뭐 벙커를 치고 나면은 네, 전혀 몰랐죠. 벙커에서 그냥 나와가지고 제가 정리하라고 알려주고 뭐 땡그랑을 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공이 홀컵에 붙은 거예요. 홀에 붙어서 제가 마무리를 해라, 땡그랑. 그랬더니 공을 딱 집어서 땡그랑 이렇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근데 그날 하루 이제 호되게 혼나고 나서 이제는 뭐 룰을 확실하게 지키는. 사실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그냥 그런 거, 저는 제가 매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매너랑 또 골프 매너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조금씩은 공부를 하고 가야 그 어느 정도의 매너 기본도 지킬 수 있으니까 여러분 챙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토크쇼를 슬슬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김한혜 프로 오늘 이제 은퇴하시고 이런 특별한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저 나오신 김에 우리 팬 여러분들 그리고 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방송 골프에 관련한 그런 방송은 되게 여러 번 해봤지만 이렇게 좀 골프에 대해서 좀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대화를 했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옆에 계시는 이 세 분들 덕분에 저도 또 골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방금 뭐 말씀해 주셨듯이 골프에 진심인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또 한 번 다시 좀 진심으로 다가가야 될 것 같고, 저도 많이 배우고, 또 전 다른 분야에서 또 골프를 또 다르게 알려드려야 되는 자리에 왔으니까 저도 공부 많이 하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다른 분들도 한마디씩 해주세요, 대표님. 제가 무슨 뭐 매너 강사는 아닌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그냥 변해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이제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 변해가는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하지만 또 지켜야 될 것들은 잘 지키는 그런 골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오랫동안 들어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일 수 있는데 골프는 뭐 재미있게 치건 진지하게 치건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거든요. 희망컨대 골퍼분들이 이제 뭐 겨울 지나서 내년에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골프에 대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JTBC 골프 매거진 이지연 편집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도 뭐 공부를 많이 하는 또 한편으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골프 기자한 지 19년이 됐는데 이렇게 골프가 이런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격스럽고 또 골린이들의 성장을 보면서 너무 또 한편으로 이렇게 주변에 많은 골린을 보면서 흐뭇하고 또 그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역할과 책임감도 느껴지고 더 열심히 한국의 골프 문화 이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많은 골린이들, 제가 아까 말한 작년에만 생긴 30만 명의 골린이 여러분, 어서 빨리 골른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프 어른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한번 발로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드에 나가면은 연습장에서 샷을 했을 때만큼의 원하는 샷이 나오지 않는데 Q&A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우선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까요? 이 시청자석으로.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력 4년 차인 조용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필드에 나가면은 이제 연습장에서 샷을 했을 때만큼의 원하는 샷이 나오지 않는데 기복이 심한 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정말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골린이지만 연습장에서 꽤 잘하거든요. 스크린까지도 괜찮아서 항상 자만하고 나가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뛰어다닙니다.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필드에서 조금 기복을 줄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골프는 진짜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습장에선 잘 맞는데 필드에서 안 맞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대부분 보면 필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습장은 우리가 되게 플랫하고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라이도 너무 좋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심지어 매트에서도 되게 좋은 데 놓고 칠 수 있고 너무 편편해요. 근데 필드에 나가면 우리가 편편한 데서 칠 수 있는 게 몇 번이나 될까요? 심지어 티잉 그라운드 위도 편편하지 않은 데가 너무 많아요, 코스는. 그래서 그 자잘한 라이들에서 어떻게 스윙을 하는지 그런 게 다 경험에서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장에서 일단 공이 잘 맞는다고 하면은 기본은 갖추고 계신 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필드에서 자꾸 이런 라이 저런 라이를 조금 경험을 하셔야 그게 이제 좀 내 구력으로 좀 더 쌓이면서 뭔가 그 상황별로 좀 샷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네. 뭐 이렇게 라이가 안 좋은 데 있으면 평평한데 뭐 좋은 데 놓고 쳐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런 연습들을 평상시에 뭐 내리막도 해보고 다양한 라이에서 트러블 라이에서 해봐야 이제 김하늘 프로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나. 야, 나가면 내 스윙이 왜 이래? 뭐 그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 빈 스윙이고 가라 스윙이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그런 그 차이를 차라리 연습 스윙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스윙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행크 헤인이라는 그 미국의 교습가가 100 Practice Swing a Day라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하루에 100개씩 빈 스윙을 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오히려 우리는 실제 스윙을 더 잘해야 연습 스윙하고 간격이 좁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빈 스윙을 더 잘하면, 그러니까 빈 스윙을 더 멋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실제 스윙에 영향을 미치니까, 저는 이제 뭐 저도 스윙이 그렇게 되게 좋은 편은 아닌데 왜 실제 스윙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날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빈 스윙을 더 해라. 연습 스윙을 더 잘하면 실제 스윙하고 간격은 좁아질 거다라고. 이제 그건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요. 아니요,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자꾸 공이 안 맞는다 싶으면 좀 저쪽 가서 연습 스윙 좀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개의 빈 스윙을 하는 게요,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게. 뭐 프로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오히려 빈 스윙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뭐 필드에서 기복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던 때, 아니면 그거를 극복했던 때? 다 있을 것 같은데. 필드에서 기복 심한 거 당연한 거 네.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가 프로분들도 네, 뭐 저희도 달라요. 저는 20년 전에 싱글 기념 라운드 가가지고 똑같은 코스에서 20개 더 쳤어요. 그러니까 76개 쳐서 기념 라운드를 갔는데 그날 딱 96개 쳤어요. 똑같은 코스에서. 이렇게 골프의 기복이 심한 게 또 남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고충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만약에 힘들다 싶으시면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연습 스윙 많이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정식으로 이제 레슨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는 저에게 맞는 코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혹시 팁이 있으시다면 굉장히 궁금합니다. 맞아요. 골프를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골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기본기를 정말 잘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안 배워서 그냥 요즘은 유튜브로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유튜브를 보고 막 시작하시는 네.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뭐 물론 정말 정석대로 잘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내가 그냥 재밌어서 막 이렇게 막 휘두르고 막 멀리 치고 그냥 정말 야구 배트 잡듯이 막 이렇게 잡고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제가 이제 고쳐드리려고 하면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기본기, 그립, 어드레스 이런 부분들은 좀 초반에 잘 잡아놔야 나중에 이제 제가 뭔가를 고쳐드리거나 정말 프로님한테 뭐를 배우려고 할 때 고치기가 쉬워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정말 막 멀리만 치고 내가 재밌게 치는 골프만 하시다 보면은 정말 나중에 예쁜 스윙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요즘엔 진짜 프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사실 투어 프로 출신들 프로들도 많고, 그냥 기본적으로 가르쳐주시는 레슨 프로님들도 다들 정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어서 그냥 좀
그것만 자기가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본기에만 좀 충실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거를 선생님한테 내가 그런 걸 원한다라는 거를 좀 밝히시면 그 선생님도 그거에 좀 집중해서 알려주실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선생님은 말을 잘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배우다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프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느낌. 그러니까 이런 느낌.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그 느낌이 뭔지 본인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시범만 계속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알죠. 잘 치는 건 아는데 그걸 말로 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치던 뭘 치던을 떠나서 이 양반 얘기는 뭐가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래서 저는 말을 되게 잘해야 된다. 스윙이 좋은 선생님보다는 말을 잘하는 선생님이 좋다. 그리고 이 사람 아니다 싶으면 그날부로 그냥 딱 끊어야 된다. 아무래도 초보 골퍼분들은 본인의 스타일을 파악하는 게 조금 쉽지가 않으니까 좀 10회 이렇게 끊지 마시고 원데이로 조금씩 많은 선생님을 접해보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올해로 19년 정도 된 박신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저도 여러 명의 선생님들을 만나서 스윙을 좀 제대로 잡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직도 제 스윙을 제대로 못 잡았거든요. 근데 프로님들도 계속적으로 스윙을 다듬고 그런 분석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아직도 필요한가요? 그런가요? 네, 저희 프로들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프로인데 프로한테 배워?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맞아요. 프로도 레슨을 받아? 이런 분들이 진짜 많은데 저희도 다 선생님이 개인마다 있고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저희는 뭘 배우냐면 기본적으로 프로가 되면 10년은 친 사람들이잖아요. 신인이어도 거의 뭐 짧으면 7, 8년 쳐가지고 이제 뭐 길면 10년까지 친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도 시합을 나갔다 오면 조금씩 흐트러져요. 내가 10년을 정말 매일매일 1000개를 쳤어도 시합을 나갔다 오면 스윙이 흐트러지거든요.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이 부는 주였어요. 그 주는 막 제주도에서 막 강풍 속에서 시합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애들이 다 스윙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엄청 달려들어요. 어드레스가 편안하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엄청 앞으로 나가 있어요. 왜냐면 앞바람에서 공을 쳐야 되니까 내가 낮게 치는 스윙만 한 거예요. 다 스윙이 막 엄청 달려들면서 쳐요. 근데 본인은 못 느껴요, 그거를. 그냥 나는 그냥 살기 위해서 여기서 일주일 동안 치다 왔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객관적인 선생님의 눈으로 보고 너가 이렇게 좀 많이 친다. 다시 이렇게 돌려놓자. 그래서 월요일에 시합 끝난 월요일엔 가서 그런 걸 점검을 받는 거. 근데 그런 게 만약에 없이 계속 매주 시합을 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네, 뭐 공부에 끝이 없듯이 골프에도 배움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러면 다음 질문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골프를 시작한 지 한 1, 2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관심 있게 골프 중계를 보고 있거든요. 보다 보면은 특정 선수들이 성적이 조금 자주 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성적이 난 선수들의 특징이나 뭐 장단점들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건 지연 편집장님이 20년 동안 봐오셨잖아요. 특징들이 있을까요? 그 선수마다 근데 시즌에 이렇게 본인이 좀 뭐 어떤 선수들 뭐 예를 들어서 뭐 김하늘 프로는 여름에 강했죠, 그죠? 여름 뭐 가을, 네, 가을. 그죠? 네. 가을. 그러니까 뭐 남자 선수 중에서 뭐 강경란 프로는 뭐 가을 남자 뭐 이런 질문도 있지만 선수들마다 선호하는 계절이 있고요. 그 우승이 또 많이 나오는 달이 있고 또 중요한 그 대회에 맞춰서 본인의 컨디션을 또 조정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1년 내내 일관된 샷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선수한테 시즌에 물어보면 이번 시즌에 가장 중점을 두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꼭 빠뜨리지 않고 하더라고요. 김하늘 프로도 그랬죠? 네네, 맞아요. 네. 이게 사실 저도 이제 투어를 15년을 했지만 저는 아까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기복이 되게 있는 선수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뭐 물론 준비하는 과정도 좀 자신감이 있었겠죠. 내가 이번 시즌 좀 준비 열심히 했으니까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그 자신감이 되게 틀린 것 같아요. 그 시즌에 딱 임하는 자세가. 근데 만약에 시즌 첫 시작부터 우승 경쟁이 됐어. 우승은 못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이게 좋은 샷이 나오면 조만간 우승할 수 있겠는데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선수 뭐 물론 아마추어 골퍼들한테도 이거는 당연히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선수들은 정말 자신감이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골프가 좀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좀 가장 믿는 선수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그러면 저희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저는 이제 19년 동안 이제 저 쳐왔는데 계속 장장만 패서 이 아이언과 드라이버는 남들이 다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문가님들이 생각하는 아이언과 드라이버를 칠 때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또 만약에 같다면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건지 사실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아이언샷과 드라이버샷이 사실 어떤 프로님들은 똑같이 치라고 하시고 또 어떤 프로님들은 조금 다르게 쳐야 된다고 하시고 조금 헷갈리긴 하거든요. 김하늘 프로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저는 스윙은 당연히 하나예요. 스윙은 다 같아요. 스윙 플레인이나 뭐 기본적인 건 같지만 요령은 다른 것 같아요. 드라이버를 쳐야 되면은 저희는 드라이버는 티 높이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언은 없어요. 받치면은 있죠. 그러면 드라이버는 이만큼의 핸디가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물론 정타를 치기 위해서는 정말 정확하게 들어와야겠지만 이만큼의 높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밑에 쳐도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언으로 하면 좀 뒷땅 쳐도 되고 좀 탑핑 쳐도 어느 정도 맞아서 나가요, 드라이버는. 근데 아이언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아이언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드라이버 스윙이랑 아이언 스윙은 조금 다른데 드라이버는 조금 올려서 치는 게 훨씬 더 잘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드라이버 스윙은 조금 와이드하게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와이드한 스윙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이언은 그 대신 그런 드라이버 스윙을 똑같이 해버리면은 컨택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이언은 좀 컴팩트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드라이버보다는 조금 가파른 스윙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뭐 사실 스윙을 볼 수가 없으니까 사실 뭐 드라이버 칠 때 어떻게 치고 아이언 칠 때 어떻게 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크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생각에는 머리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채를 올려 치느냐, 이제 뭐 찍어 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이언은 머리가 좀 나가도 볼이 가요. 근데 드라이버는 머리가 나가면 볼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올려 치는 게 되는 거라서 차라리 머리 위치를 더 신경 써라. 예를 들면 드라이버는 머리를 조금 남기는 느낌으로 치고 아이언은 좀 머리가 나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실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그냥 얘기하면 오히려 뭐 올려 쳐라라고 하고 찍어 쳐라라고 그러면 요 어깨 밑에 팔과 손에 되게 의존하는 스윙이 될 가능성이 되게 있거든요. 요 손의 감각에. 그러지 말고 차라리 머리 위치를 좀 생각해라. 그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저는. 네, 머리 위치가 굉장히 조금 명확한 답변인 것 같기도 해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아이언 찍어치라 그러면 정말 찍고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저한테도 조금 도움이 됐던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차이나는 골프 클래스 토크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나눴던 이런 유익한 시간들을 토대로 앞으로도 또 골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알차고 또 자주 만들 테니까요.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모두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